자, 오늘 나갈 내용은 사이값 정리와 롤의 정리 내용 들어갈 겁니다. 이거 연속함수의 성질 여기 다 나갔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못했어요.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 할게요. 저번에 최대 최소의 정리까지는 했어요. 설명을 저번 시간에 최대 최소의 정리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 사이값 정리 부분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속함수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연속함수라면 갖는 성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연속함수만을 배워왔었거든. 그러니까 연속함과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A에서부터 B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연속이에요, 연속.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뭐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그 함수는 A에서의 함수값 또는 B에서의 함수값 또는 어딘가, 중간에 어딘가에서의 함수값에 대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된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요. 구간 A에서 B까지. 자,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됐죠? 그냥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어. 근데 그리고 fa는 fb하고 함수값이 같지 않아. 자, 함수값이 같지 않아.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중에서 자,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뭐 아무렇게나 그럴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에 대하여 우리가 FA,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그 FA와 FB하고의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보세요. A에서의 함수값 FA예요. B에서의 함수값 FB예요. 그 사이에 해당하는 어떠한 K라고 하는 값을 갖는 K라고 하는 높이를 갖는 어떠한 C라고 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가 FC지. 자, 다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있습니다. A에서의 함수값은 요만큼이에요. B에서의 함수값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라고 칩시다. 역시나 FA, 높이가 FA죠. FB,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K라고 하는 값을 갖는 C, 점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게 돼요. 단, 전제가 중요한 거야. 그 전에 있는 조건이 중요한 거야. 어떤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a하고 fb하고 같지 않다. 요건 왜 걸렸을까? 이 조건은 왜 걸렸을까? 만약에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a와 b가 높이가 똑같아요? 존재하지 않겠죠. 그 사이에 임의의 값이 없으니까. 됐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떠한 C에서의 함수값이 K라고 하는 FA와 FB 사이에 있는 K라고 하는 값을 갖는 X는 C인 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그런데 다시 롤의 정리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간, 닫힌 구간입니다.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대. 그리고 fa와 fb가 서로 부호가 반대래. 이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떠한 C에 대하여 FC는 0인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에서 연장된 거야.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한 놈은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점이 찍히는 거고 아래쪽에 한 놈은 점이 찍히는 거야. 그러면은 연속인 함수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이 K가 0일 뿐이야. K가 0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가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래.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해야 돼. 그럼 그래프를 내가 연결시켜보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치자. 그럼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또 연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F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니? 실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필수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연속함수에 대하여 자, 중요한 건 연속, 불연속 가능한 함수, 불연속 가능한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연속인 구간. 얘 뭐야? 다항함수겠지. 다항함수 빼기 다항함수니까 얘는 다항함수일 거야. 얘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항함수니까요. fx 곱하기 gx 마찬가지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일 거예요.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예요. 분수함수네요. 유리함수네요. 분수함수는 어디서 불연속 가능하다고 그랬죠? gx가 즉 분모가 0이 되는 뭐예요? 5랑 마이너스 1이죠. 5 집어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에 대하여 불연속합니다. 왜? 내가 얘기했었잖아. 왜 그런지도 알아야 돼.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정의역 x는 같지 않아. 분모가 0이 되는 x는 같지 않으므로 분모가 0이 되는 x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 끊어져. 따라서 얘는 5랑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불연속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연속인 구간 찾아야 되죠. 5랑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의 연속인 구간이 되겠네요. 마찬가지예요. 얘 또한 분수식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즉 fx-gx는 뭐죠? 4x 플러스 2죠.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 될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보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다항함수죠. 2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다. 자, 연속함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연속함수이니까 얘가 최대값, 최소값은 먼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얼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f의 2는, f의 2도 조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2 집어넣으니까 3 나오고요. 또 얘, 꼭지점이 x는 1이죠. 사이에 있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도 조사하셔야죠. 그러니까 4라고 나오네요. 됐죠? 뭐예요?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 봅시다. 얘는요. 어때요? 2에서 불연속하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정의역 2는 구간 3,5 자, 여기 닫힌 구간 3에서 5까지 해서 얘는 어차피 정의역 x는 2는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3 이상 5 이하에서 얘는 연속할 거니까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2, 5에서의 함수값 3분의 2. 그래서 최대값 2, 최소값 3분의 2가 됩니다. 선생님 중간에선 가질 수 없나요? 너희들 분수함수, 유리함수 그릴 줄 알잖아. 그치? 3과 5 사이에서 얘는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인 2가 되고 5에서의 함수값 최소값인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론같이 정리해놨어. 근데 굳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앞으로 함수들을 분석하고 파악해 나가야 되거든. 그럴 때 이건 지극히 당연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될 거야. 그냥 당연하게끔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인 거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8번. 방정식 있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 열린 구간 2에서 3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면 y는 fx가 열린 구간 2에서 3까지 해서 연속이고 f의 2는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f의 3은 3, 3, 9, 3, 27, 9, 2, 1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8. 이므로 F2 곱하기 F3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어떠한 x에 대하여 c라고 하자, 미안. 인 fc는 0인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점. 뭐가 필요해? 연속성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야. 연속이고 또 뭐 보여줘야 돼?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은 걸 보여줘야 돼. 그렇다면 f2와 f3의 사이 값인 0에 대하여 f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래도 똑같이 적었죠. 다 보여줬어요. 포인트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으로 이런 걸 낼 수도 있겠죠. 내신에서는. 9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나함수 f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1은 2, f0은 마이너스 5, f1은 1, f2는 마이너스 3 일 때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해라. 자, 일단 연속인 함수 fx예요. 연속해야 돼. 뭐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돼. 라는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2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다음 0에서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1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2에서는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근데 얘가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니까 이러한 점들 4개가 어때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연속함수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기는 해요. 모르잖아. 적어도 3번은 x축과 만납니다. 따라서 적어도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는다. fx는 0이 즉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적어도 3개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거야. 물론 3개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적어도 3개를 갖는다. 89번 지금 풀어보세요. 89번입니다.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네, 연습 문제 다 과제고요. 자,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미분을 배우게 된다. 축하한다. 1시간 동안 설명만 거의 할 거야. 자, 봐봐. 미분계수라는 걸 배울 거야. 지금은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은 못해요. 그냥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에요, 이름. 미분계수. 사실 미분하다, 여기서 미자가 뭐냐면은 작다의 뜻을 갖는 미예요, 미. 분, 나누다야. 작게, 즉 잘게 나누다야. 그때의 개수, 뭐야? 숫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작게 나누었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 것이냐? 작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은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야.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자.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 기초,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잘 들어봐. 우리가 먼저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함수, 그래프를 보는 거야.
함수야, 함수. 그 함수에서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평균 변화율. 우리는 항상 함수라고 하는 것은 쟤 또 졸립다. 쟤 또 졸립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가 누구냐면 x야. 쉽게 말해서. 사실 뭐 독립변수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어 모르셔도 되고요. x가 변화함으로써 따랑따랑 뭐 계산하잖아. 뭐 x제곱만 이면서 뭐 저들.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인 y야. 그래서 y는 종속 변수라고 해. 종속되어 있는 거야. x가 변화하니까 y 값은 지가 주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x가 누구냐에 따라서 y는 자신의 값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종속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x가 변화할 때 누구를 살펴보는 거야? y가 즉 결과값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게 함수야. x가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결과인 y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의 변화, 누굴 살펴보는 거야? y를 살펴보는 거야. 자, 우리는 사실 평균 변화율 중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평균 속도를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변화된 위치, 즉 변위. 알아 이거? 과학 시간 니네 했니 안 했니 이거? 이거 아직 질문 안 나갔니? 이거 고등학교 거니? 아이씨. 위치 변화량 몰라 이거? 그래 그럼 속력으로 설명해 줄게. 속력이 뭔지는 알아? 속도와 속력은 차이 달라. 근데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속력은 뭐야? 이동한 거리 분의 이동한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그치? 이게 평균 속력이었어. 이것도 변화율이야. 변화율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 속력이야. 근데 니네들은 그냥 속력을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대부분은.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야 돼, 원래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 이동거리의 변화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40km를 이동해 갔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10시간 동안 40km를 가잖아. 그럼 평균 속력은 뭐로 하냐면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단위 그대로 가져가요. 4km per hour. 여기에는 사실 1이 있는데 1이 생략된 거야. 자주 쓰이니까. 그러면 1시간에 4km를 가는 속력이 되는 거야. 이게 평균 속력이야. 항상 평균이라는 게 걸리면 속력이든 속도든 총 시간분의 총 거리 또는 총 위치 변화량. 그게 속력, 속도야. 시간에 대한 거리의 거리.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을 보는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우리는 누굴 변하는 걸 볼 거라고? y가 변하는 걸 볼 거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가 존재하냐면요. 그거까지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x1일 때에 함수값이 y1이었고 x2일 때의 함수값이 y2였다라고 칠게. 그러면은 x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뭐야? 아까 속력 생각해봐.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 속도,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속력이야. 뭐뭐에 대한 얘가 어디로 가?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러면 x의 변화량이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를 뭐냐면은 x의 증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기울기하고 왜 같은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먼저 평균 변화를 잠깐만 구해보도록 하자. x의 변화량 3 빼기 1, y의 변화량 f3, 여기 3이지, 3 빼기 f1이지,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f3, 3, 3, 9, 2, 18 빼기 2, 16 나누기 2, 8. 그래서 평균적으로 x가 1만큼 커질 때 y는 8만큼씩 커지는 비율로서 커지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해가 가야 돼.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잠깐만 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fx가, 그러니까 이건 정의야. 정의가 이러한 거야. 그리고 계산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기하적 의미. 그래프에서 보겠다는 뜻이야.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어.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 y1, 여기서의 함수값 y2야. 됐지? 그런데 y1은 x1을 대입한 값이고 y2는 x2를 대입한 값이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잠깐만 보자. x2-x1은 x1과 x2의 차이야. 즉 x2에서 x1을 뺀 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y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x2-x1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델타 x야. x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얘는 얘하고 길이가 같아. 다시.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야. 그 y2-y1은 이만큼의 길이. 델타 y. 델타 y가 y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그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거든. 그래서 이만큼이 델타 y야. 그런데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램을 보니까 둘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얘는 뭐야? 얘분의 얘. 탄젠트야. 이게 세타이면 얘는 탄젠트 세타하고 같은 거야. 근데 탄젠트 세타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잰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른다. 기울기에 대한 정의야. 기울기에 대한 정의. x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기하적인 정의야. 즉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은 뭐야? 기울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걸 이거야. 두 번째,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변화하는데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뭐가 다른 거냐? 여기 잘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10일 동안 명성이가 키가 10cm가 자랐어. 10일 동안 10cm? 인간이 아니지. 뭘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무슨 100리터씩 먹었나 봐. 멸치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며 우유를 물같이 마시고 또 뭐 먹어야 돼? 너무 단백질을 안 먹었다. 아닌데? 멸치에 단백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10일 동안 10cm가 컸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일에 1cm씩 큰 거지.
하룻밤에 1cm가 크는 거야. 아, 존나 부럽다. 됐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봐. 유리야, 지금 명성이의 키가 170이라고 치자. 내일 명성이 키가 얼마야? 그렇지. 아직 나보다 작네. 171짜리 쩌리밖에 안 되는 거야. 171밖에 안 되는 거야. 겁나 작아. 그런데 이 예상이 신뢰가 가니? 신뢰가 가지 않아. 왜? 10일 동안 10cm가 컸는데 사실 명성이가 1일차 1mm, 2일차 1mm, 3일차 1mm씩 크다가 마지막 잠깐만. 그러면은 9일차까지 9mm가 컸는데 9에서 11일차가 되었을 때 얘가 9cm 아이씨 9cm 플러스 99mm니? 잠깐만, 10mm가 1cm지? 아이씨, 멍청이. 넌 니 거나 해. 왜 니가 대답을 하고 있어? 9cm 1mm가 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일 몇 cm가 클 거라고 더 오히려 예상이 가. 9cm 1mm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내일 79cm가 될 수도 있는 거야. 79.9. 179.9지. 미안해. 79면 키가 난장이 똥자루만한 거야. 179.9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보다 큰 거야. 나보다 약간 커. 179.9면. 그러니까 이 예상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 예상이 너무나 안 맞아. 자,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10일 동안 삼성 주식이 한 5만 원이 올랐어. 그럼 하루에 5천 원씩 오른 거잖아. 잠깐만. 그럼 내일 5천 원이 오르겠네.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게 타당하니 틀리니? 타당하지 않아. 왜? 이건 도박이야. 이건 도박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보는 거야. 자, 뭐냐? 이런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긴 평균 변화율인데, 시간의 변화량을 극히 작게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명성이가 365cm가 컸어. 365cm가 컸어. 그러면은 1년 동안 365cm가 컸어. 그러면 내일 1cm가 클 거다라고 예상이 돼. 근데 니네들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야. 하루에 1mm씩 크다가 어저께 330 몇 cm가 컸어. 어저께에서 오늘까지 330cm가 컸어. 뭔 나무도 아니고 이건 식물도 아닌데 식물도 이렇게까지 자라지 않는데 330cm가 컸단 말이야. 하루 동안에. 그럼 내일 몇 cm가 클 거다라고 예상이 돼. 330cm.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가 가지. 내일까지 1cm가 크는 게 1cm 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내일 330cm가 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단 말이야. 왜? 변화를 1년 주기로 본 게 아니라 1년 동안으로 변화를 본 게 아니라
배터리가 나갔어. 그러니까 주식하려고 순간 변화를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계속 주식창을 쳐다보는 내가 순간 변화율들을 보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한다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 아까 시간에 대한 키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키의 변화에서 시간을 아주 작게끔 만들어서 단위를 작게끔 만들어서 그치? 시간을 짧게 잡았잖아. 24시간에서 갑자기 1시간짜리로 1시간에서 갑자기 10분짜리로 즉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들면 순간 변화율은 이런 거야. X2-X1이 아주 작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차이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X2를 X1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리밋 X2를 X1에 가깝게 만들면 그때의 X2-X1 분의 fx2-fx1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x가 아주 조금 변화할 때 함수 값이 아주 조금 변화하기는 해. 하지만 걔네들 간의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 변화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래.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자, 다시. 그럼 얘는 무엇과 같은 거냐? 리밋. 우리가 델타 x라고 해서 x2-x1을 델타 x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2가 x1에 가까워지면 델타 x는 0에 가까워집니다. 치환 극한.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자, 바꾸자. 어떻게 된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이야.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그런데 델타 x는 우리가 수식에선 쓰지 않습니다. 연산을 해나갈 거거든. 극한을 계산할 거야. 근데 델타 x는 좀 그림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델타 x를 우리는 h라고 하는 문자로 바꿔서 쓸 거야. 그리고 h는 그 의미가 그냥 델타 x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나옵니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1이야. 얘가 뭐냐? 얘가 무슨 뜻이냐? x가 x1일 때, 왜? x가 x1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야. x가 x1일 때 순간 변화율이야. 왜 순간이야? 차이가 아주 적으니까. 그 순간에 y의 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x분의 y의 변화율, 비율 관계를 보는 거야. 순간 변화율. 다시 얘기한다. 평균 변화율은 x1에서 x2까지 변화할 때에 x1에서 x2까지 변화할 때에 y가 변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그 x1과 x2의 차이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때 y값이 변하는 변화율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금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이건 정의야. 이게 순간 변화율에 대한 정의야. 자,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미분계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왜 미분인지 이제는 이해가 가지 않니? 작게, 분.
자르는 거야. 작게 잘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수하는 거야. 그게 미분계수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두 번째 기하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 함수 fx가 앞에 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1이었어. 여기가 x2였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점 x1, y1, x2, y2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율이야. 그런데 내가 얘를 순간으로 바꾸고 싶어. 순간 변화율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2를 어떻게 해야 돼? x1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근데 끌고 오는 방법 중에서 이쪽에서 끌고 오는 방법이 있고 x2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끌고 와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냥 오른쪽만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얘도 리미트 극한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건 뭐 됐어 지금은. 자, 어쨌든 여기서 의미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x2를 x1에 무한히 가까이 갖고 와보자. 그러면 x2가 여기로 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야. 두 점 연결해서 기울기 봤어. 다시 x2를 여기로 갖고 왔어.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봤어. 다시 이번에는 x2를 여기로 갖고 왔어.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봤어. 그런데 x2가 거의 얘랑 같아졌어. 두 점을 연결했어. 지금 함수 fx는 그래프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나가거든.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거든. 여기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보라색과 흰색이 접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그것의 기울기야. 자, 보라색의 기울기가 이거거든, 지금. x2를 무한히 x1에 가깝게 갖고 왔을 때 기울기를 본 거잖아. x2가 무한히 x1에 가까이 왔을 때의 기울기를 봤더니 그게 누구로 보이냐면 바로 얘는 x가 x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기하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고 그게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이게 미분계수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다시. 그래서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갖다 쓰느냐? 자,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 x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네들이 다 같은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느냐? F'의 x1이라고 쓰자라고 기호를 약속한 거야. F'의 x1이야. 이게 뭐야?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야.
이게 F'의 X1이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만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보자. fx가 x제곱 플러스 7x라고 하는 함수였대. 근데 내가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자, 다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뭘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얘 함수가 x가 커짐에 따라 얘가 함수값이 뭔가 바뀌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아주 조금 변할 때 x가 1에서 아주 조금 커지거나 아주 조금 작아지거나 어쨌든 x가 1에서 아주 약간 변화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비율 관계를 조사하는 게 미분계수야. 자,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는 F'의 1이라고 쓰고, 이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야. 계산을 하자.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1이라고 써도 돼요.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써도 돼요. 다 같은 거야. F'의 1이야. 쓰는 건 다르지만 계산하면 그 값은 둘이 똑같이 나와. 여기 썼잖아. 이거랑 이거라고. 여기에 x, 이게 1이야. 이게 뭐였는데 F'의 x1이었거든. 이게 뭐였는데 F'의 x1이었거든. 그거대로 쓴 것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 방식대로 모두 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정말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가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 분의 fx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f1 8이야. 계산하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 자, 분자 인수분해되죠? x 플러스 8 x-1. 왜 인수분해했니? 0분의 0꼴이거든. 자,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미분계수는, 즉 순간 변화율은 0분의 0꼴입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분모 0이지. 분자 fx1 마이너스 fx1 뭐야? 0이지. 0분의 0꼴이야. x2가 x1에 가까워져. 그럼 얘가 x1이 되지. 분모 0이야. 얘가 x1이 되지. 분자 0이야. 0분의 0꼴이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0분의 0꼴이야. 준성아, 앞에 봐. 계산하자. 0분의 0꼴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0으로 만드는 그 인수를 찾아내어서 약분시켜라. 그러면 다항함수가 됐으니까 대입해라. 그래서 9야. 9가 되는 거야. 9가. 자, 이번엔 두 번째 계산대로 한번 해보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야.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2h, 7h, 9h 1, 7, 마팔 0. 자, 역시나 0분의 0꼴. 그래서 약분시켜주자. h가 약분되면 h 플러스 9만 남았어.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계산값이 9야. 어때? 똑같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x가 1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조사해낸 거야. 자, 근데 얘가 다시
우리 fx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자. y는 fx의 그래프가 x제곱 플러스 7x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거든. 그런데 얘가 x 좌표가 1일 때 그 접선이 있을 수 있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9일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미분계수야.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마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F'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F'의 A입니다. 자, 생각해. 읽고 해석하는 거야. F'의 A가 뭐냐? F'의 A는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야.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얘는 리밋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로서 무슨 꼴? 0분의 0꼴이어야 돼.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f'의 a야? 그러면 a, a, a. x, x, x. 자, 여기서 모양이 얘랑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얘랑 모양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얘까지는 모양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 그냥 얘가 a가 되면서 0분의 0꼴로 얘 모양 같고 얘랑 모양이 같아도 돼. 즉, 응용을 하면 이런 얘기야. 리밋 x가 a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f의 이거는 f의 a제곱인데. 아이씨, 달라 이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자, 다시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라고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얘랑 같아야 돼. 그리고 얘랑 모양만 같으면 돼.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건 뭐냐? 얘 때문에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F'의 A는 0, F의 A 플러스 0, 마이너스 F의 A가 되어야 돼. 이게 F'의 A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의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a라고도 할 수 있어. h가 0으로 간다? 0. a 플러스 0. 그러니까 f'의 a야. 얘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f의 a 플러스 h제곱 f의 a 이렇게 갖다 써도 돼. 단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a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여기가 h제곱 h제곱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자, 요것에 따른 문제까지도 뒤쪽에 있고요. 필수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필수 1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래. 이것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자, 평균 변화율부터 먼저 구해보자. 평균 변화율이야. 1에서 4까지 변화할 때. 그럼 뭐야? 4-1. 함수에다가 4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 거야. 이게 평균적인 변화율이야. 3분의 F4, 4의 세제곱, 64 빼기 1, 63이죠. F1은 0이죠. 그래서 얼마? 21이라고 평균 변화율이 나왔죠.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다. F'의 A를 구하라는 얘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이게 F'의 A에 대한 정의야. 정의. 외워. 이젠 외워야 돼. 설명과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줬어요.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A의 세제곱 3A제곱 H 3AH의 제곱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기 FA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을 합시다. 그리고 H로 약분하시죠. H로 약분하되 H 남았다. H 제곱이 남았다. 근데 지금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는 3A제곱 3AH H의 제곱.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0, 0 이해 갔냐? 그러니까 3A제곱만 남았다. 근데 얘가 21이랑 똑같대. 그러면 A제곱은 7이고 그래서 A는 루트 7이 정답이야. 됐니? 이거 필수 문제 몇 개야? 오케이. 아래 거 문제 풀리고 가야 되겠다. 중요해서. 97번 지금 풀어보세요. 다음. 보자. 필수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만 써놓도록 해보자. F'의 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하고 같아.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이기도 해. 자, 여기 보도록 합시다. 얘 극한값을 구하래. F'의 A가 1일 때 구하래. 자, 어떤 문제가 보이죠? 다르죠? 어때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꼭 H일 필요는 없어. 2H, 2H, 3H, 3H여도 돼. H제곱, H제곱이 들어가도 돼. 하지만 0으로 가야 되고 둘이 모양이 같아야 돼. 바로 1번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모에다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2를 곱해 줄 거야. 근데 값은 변하면 안 되잖아. 전체 2 곱하면 약분돼서 얘랑 똑같아. 그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2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의 F의 A
곱하기 2랑 똑같아. 그리고 나면 h가 0으로 가니까 0, 0, 모양 똑같아. 그러면 얘는 f'의 a가 되고 뒤에 곱하기 2가 있어서 정답 2가 되는 거야. 괄호 2번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야. 여기 h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h의 세제곱이 되고 싶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분모 여기 h의 세제곱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h제곱, 분자 전체에다가 h의 제곱을 갖다가 곱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려? f'의 a에 수렴하고 얘는 0에 수렴하고 그래서 0이야. 괄호 3번 보자. 자,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것도 있어요. 여기 fa 플러스 h잖아. 그럼 여기 뒤에 fa가 있어야 돼. 여기 보자. fa가 없네?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갖다 쓸 거냐면 수학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것 중에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하는 테크닉도 있고 없는 걸 만들어주는 넣었다 뺐다 테크닉도 있는 거야. 그럼 fa를 넣었다 뺐으니까 바로 3번. 너희들은 짝이 없지만 얘네들을 짝을 만들어주자. 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얘랑 짝 맺어주고 얘랑 얘랑은 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주자. 마이너스 h분의 f의 a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플러스 fa야. 그래서 쟤야. 리미트 영향권의 안에 있으니까 전체 괄호도 해주고. 자, 그래서 식을 변형만 한 거예요. 자, 이거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점이 또 있어. 3h야. 3h로 바꾸는 대신에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h야. 마이너스 2h를 분모에다 곱하는 대신에 전체 또는 분자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3f, 요건 뭐야? f'의 a 더하기 2, 얘 뭐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인데 상관없어. 모양이 똑같아. 그리고 0이 되고 있어. 그러면 f'의 a라고. 그래서 5f'의 a라고 정답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하는 거 연습해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3번 넘어가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밑이 중요하진 않아요. x가 a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되는 것만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얘랑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것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괄호 1번 보도록 하자. 해보자. 리미트 x가 1에다가 갈 때 어때야 돼? 모양 같아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하지. 대신에 전체에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면 돼. 분자와 분모에다 모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하고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곱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곱셈 공식 때문에.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가니까 0 됐지? 분자도 0이 돼. x에다 1 대입해봐. 0이잖아. 그치? 그래서 0분의 0꼴이고 얘랑 모양이 같아. 얘랑 모양이 같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의
1이 되는 거야. 3이야. F'의 1이 3이고 F1은 2라고 그랬어요. F'의 1이 3, 9가 되는 거야. 괄호 2번 변형해보자. 자, 리미트 x가 1에 다가간다. 자, f1 그럼 분자에 뭐가 있으면 될까? x-1 즉 뭐야? F'의 1을 뒤집은 거야. 자, fx-f1 분자는 인수분해 해버려라. x-1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한 것밖에 없어. 자, 얘는 어때? F'를 뒤집은 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는 F'의 1분의 1과 같은 거고 x가 1로 가지. 그래서 2. F'의 1이 3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바로 3번. 자, 여기 보니까 x-1 그럼 분자에 뭐가 필요해? fx 마이너스 f1이 필요하지, 그지? 이해가 가니? 근데 여기 fx제곱이 있어서 f1을 요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 리미트 x가 1에 다가갈 때 얘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인 i랑 짝을 맺어줄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서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 얘는 f1로 묶어주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자, 계속하자. 리미트 x가 1에 다가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1 앞에 마이너스 있고 요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1이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다가도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줘야 될 거고 얘 약분되니까 f1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변형 이해 가니? 어렵지? 헷갈려 이거. 그러면 얘가 뭐야? 모양 같고 1이 되니까 0 F'의 1이야. 곱하기 2 더하기 F1 2 문제에서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거 식 변형하는 장난질이야 이거. 근데 겁나 중요해. 필수 4번 보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외워라. 자,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키고 모든 실수 xy에 대해 뭐야? 항등식이야. f'의 0은 4일 때 f'의 2의 값을 구하시오. f'의 2를 구하래. 자, 근데 잠깐만.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이거 나오고 미분계수 문제면 무조건 아래 거 갖다 쓰세요. 그냥. 아래 거. 왜? a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이렇게 찢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거 갖다 쓰자. 나는 지금 f'의 2를 구해야 돼요. 근데 f'의 2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거든? 2 플러스 h를 이것에 따라서 찢어줘도 돼. 항등식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가 h를 갖다가 대입하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f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워지고 h분의 fh야
근데 h분의 fh 값을 모르는데? 에이씨, 냅둬. 그래서 f'의 0은 4를 잠깐만 갖다 써보자. f'의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이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0이 얼마인지 잠깐만 살펴보자. x, y에다가 0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f0은 f0 더하기 f0 2f0이야. 결론 f0은 얼마? 0이야. f0이 0이야. 지워. 그래서 뭐가 남았어? h분의 fh가 남았어. 이게 f'의 0이라고. 자, 문제에서 f'의 0이 4라고 그랬습니다. 얘도인데? 4야.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야. 헷갈리고 어렵지. 여기까지 과제 해봐. 필수 5번 시간 관계상